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울릉도에 갑작스레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일부 주택가엔 토사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려갔고 섬 일주도로 곳곳이 무너져 내리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가족 친지들의 고향 방문을 앞두고 추석 준비에 바쁜 주민들은 명절 나기가 녹록지 않게 됐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칠게 흐르는 황토빛 흙탕물이 주택가를 가로지릅니다. 하얀 차량에 부딪힌 흙탕물은 파도처럼 솟아오릅니다. 산에서 쏟아진 토사가 도로를 따라 흘러내리며 주택가 한복판엔 흙탕물강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떡해. 아이고, 어떡하노. 야, 저거. 아니, 저거. 주택 사이 골목길도 흙탕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변했고 일부 콘크리트 도로는 바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틀 사이 300mm 넘게 내린 집중호우에 경북 울릉군에선 산사태와 토사 유출, 복개천 범람이 발생했습니다. 주택 4채가 침수와 토사 유입 피해를 입었고 사동리의 한 주택에선 한 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한목에 왕창 쏟아진 거죠. 아이고 처음입니다. 제가 63세인데 본 적이 없습니다. 굵은 돌도 막 넘쳐 흘러 내려오고 아유 야단 났어요. 또한 사동 일주도로 등 10개 구간에 토사 유실과 낙석 피해가 발생해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울릉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중장비 한 15대 정도를 투입을 했고 한 400명 정도를 투입해서 그리고 오늘 밤부터 야간 작업을 했더라도 추석 전에 우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응급 복구를 하려고 지금. 지자체와 관계당국은 울릉군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십 밀리미터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며 안전사고 등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일입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화천에서 재해복구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사고 전엔 하천 재해복구 작업 중 국지성 집중호우로 갑자기 불어난 하천물에 10여 미터 떠내려가다 함께 일하던 작업자가 구조해 119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포항 장기와 오천, 대송 일대에는 20에서 30mm의 기습폭우가 내려 사고가 난 대화천에 물이 갑자기 불어났습니다. 9월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포항과 경주에 폭염주의보가,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은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9일까지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은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오는 15일부터는 대기 상층의 따뜻한 티베트 고기압이 다시 세력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16일쯤 중국 상하이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의 고온다습한 공기를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항시가 기사와 손님에게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는 택시 호출 서비스 타보소 택시를 출시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사실상 7에서 10%의 택시요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예전에는 콜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어 택시를 불렀지만 요즘은 대부분 모바일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합니다.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자동 결제가 가능해 편리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택시 기사들은 높은 수수료 부담 때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카카오가 지금 길거리에서 손드는 손님이나 그다음에 카톡을 부르는 손님이나 4.8%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이번에 출시한 타보소 택시는 수수료를 1원도 받지 않습니다. 기존 카드 결제와 더불어 포항사랑 상품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고 마일리지 적립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포항사랑 카드를 이용해 타보소 택시를 타봤는데요. 포항사랑 카드를 7에서 10% 할인해 판매하니까 그만큼 택시 이용 요금이 내려가게 됩니다. 앱 설치가 부담스러운 고령층은 기존의 해마지콜 전화를 이용해 타보소 택시를 부를 수 있습니다. 공공 앱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택시 호출 앱은 사정이 다릅니다. 대구광역시가 먼저 출시한 대구로 택시의 경우 낮은 수수료를 무기로 최근 가입자 수 56만 명을 돌파하며
택시 호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요거는 최고 한 달에 3만 원, 꼴당 부가세 포함해 220원. 한 달에 무조건 3만 원 이상 없어요. 아무 말 봐도. 포항 타보소 택시는 수수료가 아예 없어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타보소 택시를 이용해 보니 차량 승차 방향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출발 도착지 설정이 경쟁사 앱에 비해 쉽지 않은 단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양남 주상절리 등 경주의 지질명소 4곳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경주시는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안이 최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심의를 통과했고 내년 5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승인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동해안지질공원은 양남 주상절리를 포함해 울진 성류굴, 왕피천 평해 사구습지, 영덕 해맞이공원, 포항 호미반도 둘레길 및 연암동 화석산지 등 29곳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립니다.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다시 열리는 건데요. 개최도시 경주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에 나섰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21개국 대표 등 6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 만에 열립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성공 개최를 위해 철저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달 중으로 APEC 정상회의 준비 지원단을 정식으로 출범하고 정부의 APEC 정상회의 기본 계획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이달 초 외교부와 행사장 시설 등을 합동 점검했고 주 행사장인 경주 하이크와 정상들이 묵을 숙소를 전면 보수할 예정입니다. 정상들이 거주할 PRS를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숙박업계 자발적 참여로 전면 리모델링과 개보수를 추진하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PRS 룸을 보완하고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고 별도로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손님 맞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민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내부 역량과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APEC 정상회의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해 포항의 새 미래를 그려보는 2024 세계지식포럼 포항이 오늘 포스코 국제관에서 열렸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 거장인 스튜어트 러셀 UC 버클리 교수가 인공지능이 불러올 새로운 미래 산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고 이어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 회장이 포항이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또 물질의 세계 저자인 에드 코네이 작가가 철과 리튬이 열어갈 포항의 신산업을 주제로 발표했고 2050 탄소 중립 도시를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는 오늘 100주년 기념관에서 훈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에게 명예 철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훈센 의장은 한국 캄보디아 불교 협력에 기여하고 동국대학교와 캄보디아 간 문화 학문 교류를 비롯해 유학생 유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경주시가 오늘 알천홀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 사전 설명회를 갖고 오는 27일까지 신규 사업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선 그동안 사업을 추진한 5개 마을별 성과 등을 발표했고 내년도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계획과 공모 지원 조건, 대상지 선정 기준 등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주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준공된 곳은 건천읍 대곡리와 문무대왕면 권일리, 서면 도리, 천북면 화산 1, 2 등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영덕군이 선정됐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영덕읍 화천 1, 2로 1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2028년까지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노후 주택 정비와 재래식 화장실 개선, 재해위험지 보강,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이 실시됩니다. 울진군 사격실업팀이 지난 4일부터 청주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제33회 경찰청장기 전국 사격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울진군 공기소총 단체팀이 대회 신기록을 경신하며 작년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고 개인전에서 권은지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울진군청 사격실업팀은 다음 달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전에서도 대회 3연패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경주 엑스포 대공원에서 한가위 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곡수원 일대에서 전통놀이 체험과 버스킹 공연 등이 열리고 인피니티 플라잉 공연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식사권 등 경품을 제공합니다. 또 14일부터 18일까지 한복 착용자와 3대 가족, 이름에 한가위 중 한 글자가 들어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50% 할인합니다.